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결핍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분석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이 느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드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시간은 왜 이렇게 없고,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지? 마감일은 코앞인데 해야 할 일 목록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네요. 사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도 바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급한 일들, 주어진 시간 안에 도저히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제들. 결국 그는 말 그대로 결핍의 터널이라는 곳에 갇혀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핍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든 다이어트 중에 칼로리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결핍의 사고방식이 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생기는 집중과 터널링 현상, 그리고 결핍이 우리 뇌에 몰래 매기는 숨겨진 세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결핍의 덫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터널에서 탈출할 방법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결핍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가진 게 적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생겨나는 나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심리 상태인 거죠. 마치 배가 엄청 고플 때 이상하게 길거리의 모든 음식 광고판이 내 눈에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 다들 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결핍은 우리의 주의를 자석처럼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이 결핍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다음 주제인 집중과 터널링에서 그 놀라운 양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결핍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선 좋은 점부터 볼까요? 이걸 집중 배당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긴급한 문제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단기적인 생산성을 확 끌어올려주는 효과예요. 마감 직전에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터널링 현상이죠. 마치 좁은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문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나 공과금 납부, 장기적인 인생 목표 같은 중요한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크게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죠.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불길에 휩싸인 건물에 들어간 소방관 같은 거예요.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는 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서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배경처럼 흐릿해지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숨겨진 뇌 세금이라는 건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인지대역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켜놓으면 버벅거리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주의력, 사고력, 자기 통제력 같은 정신적 자원의 총량이 바로 이 대역폭인데 결핍에 시달리면 이 대역폭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정말로 이런 뇌의 세금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바로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관찰한 겁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수확이 끝났을 때 돈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농부들은 수확 전에는 가난하고 수확 직후에는 부유해지는 사이클을 매년 반복한다는 거죠. 연구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연 실험실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확 전, 그러니까 돈 걱정에 시달릴 때 농부들의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요, 수확 후,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할 때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겁니다. 이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그마치 IQ 14포인트에 해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룻밤을 완전히 꼬박 세웠을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중요한데요. 결핍이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 뇌에 엄청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상황이 누구든 덜 똑똑하게 덜 유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터널링 현상과 뇌의 세금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다음 주제, 결핍의 덫으로 이어집니다. 결핍이 어떻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주죠. 네, 바로 이 터널 시야와 줄어든 인지 대역폭,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악순환, 결핍의 덫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정말 무서운 순환고리예요. 자, 먼저 돈이나 시간 같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널 시야에 갇혀서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져요. 예를 들어 고금리 대출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뇌의 세금 때문에 인지대역폭이 줄어들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건 더 힘들어져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단기적인 해결책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더 큰 빚과 더 심각한 결핍을 만들어내고 이 끔찍한 사이클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덫이죠. 그럼 이 끔찍한 터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책에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터널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느슨함, 영어로는 슬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결핍의 정반대 개념이죠. 자동차에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하고 터널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정표에 있는 약간의 여유 시간, 통장에 있는 약간의 비상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느슨함이 되어줍니다. 그럼 우리 삶의 이런 느슨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충장치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회의와 회의 사이에 15분 정도 여유를 두거나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것처럼요.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이체로 저축을 하거나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서 그걸 기억하는데 우리 뇌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대신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지 대역폭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머리가 가장 쌩쌩하게 돌아갈 때 처리하고 피곤할 때는 피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결핍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길 수는 있죠. 이 느슨함이 바로 그 우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비를 맞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약간의 느슨함만 더해져도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간에 대한 것이든 돈에 대한 것이든 혹은 관계에 대한 것이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